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진짜 이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자, 모든 일은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논란의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이 내란죄라는 그런 말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그냥 들어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자, 그 정치인 체포 지시의 진실, 헌재 법정에서 드러난 정치인 체포 지시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증언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았었죠. 이진희 전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특히 홍장원 메모, 문제의 홍장원 메모.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 국정원 1차장, 당연히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이 됐겠죠. 그동안 뭐 어떤 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국회 측이 먼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2월 3일 10시 53분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죠. 봤지? 개헌 발표한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 얘기 당신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도와. 이런 취지로 말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대공수사권이 박탈된 상태잖아요. 지금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형사사법 체계 대변동으로 이거 다시 주겠다. 그러면서 싹 다 정리해. 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했지 않냐. 그렇게 이제 국회 측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홍장원 그렇게 기억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국회 측이 또 뭐라고 물어보냐. 자, 증인. 검찰 조사에서 뭔가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뭔가 흥분하듯 자랑하듯 얘기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는 홍장원 전 차장, 그거는 뭐 제 주관적인 느낌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그 여인영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두 사람 다 충암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같은 다 동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이제 후배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 조사가 됐다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두 번 통화를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도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회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은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해. 지금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피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V가 누구겠어요?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이 너네 지원해 주래. 그 얘기를 하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상황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문제의 그 체포 지시 명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국회 측이 물어봅니다. 자, 여인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는 경찰 협조로 봉쇄를 했어. 근데 선배는 이걸 도와줘. 그 선배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홍장원. 그러니까 홍장원이 선배예요. 여인영 후배고. 여인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배 이거 좀 도와줘. 지금 국회 체포조 나갔는데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명단 불러줄 테니까. 그렇게 지금 여인영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홍장원의 주장입니다. 국회 측에서 이거를 확인해서 물어보면서 자, 증인 여기에서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이거 맞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자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이어서 여인영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인영이 체포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체포 명단이 적혔다는 그 메모를 제시를 합니다. 메모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메모를 한번 그 홍장원 메모 한번 그 원본을 한번 조금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메모인데 여기 지금 이 메모거든요. 네. 이 메모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효과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메모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메모가 돼 있고 이재명, 우원식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명수, 김민우 이렇게 돼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기사 같은 데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필체가 위에는 이제 사람 명단이 있고 뭐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있고 맨 위에 14명 그리고 16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금 다른 글씨체로 1조, 2조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안 보이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해설을 해 드릴게요. 축차, 검거, 감금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메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회 측이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 자 여기 체포명단 적혀 있잖아. 이거 맞지?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이거요 그 책상 앉아서 적은 게 아니라 그 관사 입구 공터에서 그 적었어요. 그 서서 포켓에 있는 그 메모에서 적었어요. 근데 제가 본인이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왼손잡이인데다가 서서 적어가지고 제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가지고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해봐라. 정서라는 게 다시 잘 쓴다는 거죠. 정서해봐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원 숫자도 처음에는 14명이라고 했다가 그 후에 16명 그렇게 지워진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메모 지금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문제의 홍장원 메모입니다. 이재명 뭐 이렇게 정청래,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뭐 이렇게 있죠. 동그라미 있고 자 글씨 보시면은 위에 글씨하고 아래 글씨하고 지금 다릅니다. 홍장원 씨 주장은 아래 글씨가 뭐 그러니까 본인이 막 흘려 적은 거고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이게 저기 나중에 정서를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메모야말로 진짜 이 대통령 탄핵과 지금 내란죄 수사의 시작이 된 그런 메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메모 자체가 한 번에 본인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막 흘려 적은 거를 갖다가 보좌관이 다시 적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실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과연 이 메모를 믿고 이 대통령을 탄핵한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지금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이게 지금 신빙성이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성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사실 이게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작성한 메모 이거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될 때는 작성자를 불러서 당신이 한 게 맞냐라고 이제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작성자 자체도 본인이 쓴 것도 있고 보좌관이 다시 쓴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메모를 체포 지시 명단을 불렀다는 것을 본인이 뭐 아무리 알아보기 힘들어도 이거를 갖다가 이 보좌관이 어느 보좌관인지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사람도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부를 자필로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 내용 이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계속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서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포 대상자 명단은 보좌관이 쓴 거고 검거 요청 같은 거는 자기가 추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받아 적은 메모는 구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진술이 앞서서 이제 뭐 무슨 그 뭐 박선원 의원 나오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유튜브에서 했던 거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그 박선원 의원이 이제 12월 10일 그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홍 전 차장이 그 여인영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현장에서 보좌관이 받아 적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홍 전 차장이 메모를 나한테 줬다. 그리고 수기 메모는 저거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그 정치인 체포의 물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이게 좀 서로 말이 좀 다르고 특히나 메모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날 정영식 재판관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거저거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4일이었죠.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부분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어요. 아까 지금 메모에 대해서 지금 뭐 본인이 아까 헌재에서도 국회 대리인단 신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앉아서 적은 게 아니라 관사이고 공터에서 적느라 흘려 적었고 나중에 보좌관 불러서 정서를 냈다라고 했는데 정익 재판관이 묻습니다. 자, 여인영하고 통화를 할 때 체포조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체포할 사람이란 뜻으로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증인. 지금 국정원이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리고 메모 내용 있잖아요. 아까 1조, 2조 맨 아래에 있는 거 축차, 검거, 감금 수사 그 본인 글씨로 적었다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검거 요청이 있었다라고 홍장원 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검거 지원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아니라 검거 지원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익 재판관이 딱 물어봅니다.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하지 않았잖아요. 검거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씨가 그 검찰의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뭐 조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재판관 다시 이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메모에 써 있는데 여인영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씨가 아니 위치 추적 자체가 대상자의 검거 위한 지원 요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치 추적보다 이 검거라는 거는 훨씬 더 강력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위치 추적이 뭐 검거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거를 지금 그 또 헌재 재판에서는 또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판관이 그걸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메모에서도 검거 지원이라고 해야죠. 지금 왜 여기 보면은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거를 하고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 그렇게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 검거에 주안점을 두는데 굳이 검거 요청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방첩사령관 그 부대들이 나가 있는데 근데 굳이 국정원한테 그렇게 검거 요청을 했다는 게 좀 말이 돼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검거 지원이라고 써놨어야죠.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부분, 이게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좀 이상한 게 여기 처음에는 그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통화할 때 비협조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쭉 나중에 명단을 불러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증인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인데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방첩사령관 입장에서 그렇게 명단 불러준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증인도 아까 그런 얘기했다. 체포 얘기 듣기도 싫었고 그 명단을 들으면서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체포 얘기 듣기도 싫었다는 건데 또 그런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또 메모를 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합니다. 이해 안 되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메모를 쓴 거잖아. 누가 논문 쓰랬어요?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인영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영이 뭐 명단을 쫙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으면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도대체 우리한테 시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뭐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명단을 받아 적었고 명단도 한 번에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글씨가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시켰다. 그래서 저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이 뭐 논문 어쩌고 하니까 딱 그렇게 물어봐요. 메모를 왜 썼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씨가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럼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홍장원 씨가 아이고 그렇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지금 위치 추적인지 검거인지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검거라는 거는 물론 위치 추적 권한도 법적으로 없다고 하지만은 검거라는 거는 특히나 굉장히 이거는 국헌문란의 행위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검거가 가능한지
검거가 가능하지 않으면 검거 지원이라고 해야 된다. 그 부분 아까 정재판관이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다는 사령관이 특히나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보다 군에서 어느 부분보다 정보 보안이 중요시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다가 뭐 부위가 전화했다 그러니까 명단을 줄줄이 불러줬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듣기도 싫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메모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상한 이 작성 과정이 납득이 안 되는 이 메모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내란죄로까지 구속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 여인영, 그러니까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어떻게 지금 증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날 같이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나왔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홍장원 씨 앞에 이제 여인영 사령관이 증언했던 거로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2월 4일 새벽에 그 00시 38분경에 8명한테 그룹 통화하면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부터 체포하라. 그러니까는 원래 그렇게 14명 명단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뭐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세 사람부터 체포하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 내용도 이제 윤 대통령 공소장에 지금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수천 페이지 자료 저도 보게 됐는데요. 반대되는 지술도 정말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회 측이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지금 다른 답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물어봤어요. 아까 그 문제의 통화 있죠? 자, 홍장원한테 증인이 선배 체포조 명단이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소재 파악해달라.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라니까, 자, 저희 부대 출동한 게 새벽 1시입니다. 홍장원하고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게 지금 소재 파악해 달라. 이미 저희가 이제 나가 있고 국회에 나가 있는데 이 대화를 했을 게 이 시간상으로 지금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6일날 입장문을 내고, 그 1차, 2차 검거 있잖아요. 순차 검거, 그런 계획 없었고, 그리고 지금 여인영 사령관은 국정원이 그 위치 추적 못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요청할 이유도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에는 구급시설 자체가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홍 전 차장이 뭐 전화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인영 사령관이 경찰하고 국회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 요원이 국회에 나가 있다. 근데 지금 위치 추적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국회로 최초 출발한 게 0시 25분이고 그리고 평균 1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통화하고 있을 시점에 벌어질 일이 아니고 그 한참 나중에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2시간 전에 앞으로 있을 일을 뭐 예상을 해서 그렇게 나가 있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된다. 나가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화할 당시에는. 그로부터 한 2시간 뒤에 나갔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시간상으로도. 자, 이 어처구니 없는 허술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자꾸 바뀌고 이 메모를 기초로 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모가 여권 분열의 출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비상계엄 이퀄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메모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란죄가 됐죠.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근데 그 내란죄가 된 출발점이 바로 이 홍장원 메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홍장원, 곽종근부터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된 거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본인이 홍장원 차장하고 통화한 데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뭐 이걸 두고 이제 야권에서 야 거짓말도 좀 거짓말같이 그럴듯하게 해야지 격려 차원에서 계엄하고 나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한 상황은 이제 그래요. 윤 대통령 그 얘기를 뜯어 보면은 본인이 이제 계엄 선포를 했고 계엄 선포를 하면은 국무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때 지금 이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 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 바로 밑에 있는 홍장원 차장한테 자 지금 계엄할 건 지금 뭐 중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전화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다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국무회의를 열려고 보니까는 이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안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아까 뭐 전화한다고 그랬으니까는 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뭐 격려 차원이라고 한 이유는 뭐 과거 뭐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고 했을 때 홍장원 차장이 1차장이 해외 파트거든요. 해외 파트에서 수고했던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 말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지만은 그런 뭐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얘기를 안 했고 또 이거는 홍장원 차장의 말에 따르더라도 목적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싹 다 잡아들여가. 근데 이 싹 다 잡아들여의 목적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니다. 이거는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그날 헌재 심판정에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정말 전국을 뒤흔들고 대통령의 구속 기소까지 이르게 했던 홍장원 메모를 지금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작성 경위도 의심스럽고 이 메모 내용도 이상하고 또 사실 메모 내용에 관한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